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적으로 네이버 카페 많이들 활용해 주세요. 저희 구독자님들 무료로 지금 계속해서 시황이라든지 테마라든지 무료 추천주라든지 계속해서 업로드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투자하면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카페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업로드가 좀 늦었지만 제가 올린 글 그대로 시황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방송에 하기 전에 일단 보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한 달 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10월 달에 미국의 예산안이 지금 한 달짜리 예산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매년 미국에서는 회계연도 10월 1일 기준으로 예산안에 대한 이 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10월 1일 날 이게 민주당과 그리고 공화당의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이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국이 셧다운 우려감들이 증폭이 됐던 시점이었죠. 근데 10월 1일 날 극적으로 이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 1년짜리 예산안이 아니라 한 달짜리 예산안이었어요. 근데 이 예산안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나요. 기한은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이 예산안에 대한 마감 기한이 끝나는데 금요일까지 어떻게 이 예산안이 1년짜리 예산안이 또 통과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셧다운이 또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셧다운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고요. 전일 뉴욕 증시 이번 주 미국 재정지출 임시예산안 법안 마감 시한을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지금 뭐 신용평가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국제 신용평가 회사는 총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스탠다드 푸어라든지 아니면 피치라든지 아니면 무디스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미 종전의 스탠다드라든지 피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을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등급 아래로 강등을 시켜버렸고 무디스만큼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만큼은 그래도 괜찮아 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을 해준 바 있었는데 얘네들도 지금 현재 하향 조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전망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셧다운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미국의 CPI, 소비자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감이 이렇게 증폭이 되고 있어요. 금요일까지 미국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경계감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밤에 예상되는 CPI 발표 또 지금 현재 시장의 경계감을 계속해서 주는 하나의 역량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줄다리기를 할 거고 또 시장은 또 폭락과 또 급반등의 연속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이번 주는 뭐하다 조금 빡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임시 예산안 9월 달에 미국 의회가 가까스로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이 금요일날 종료 예정되어 있다. 만약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의회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이 발생이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셧다운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거의 한 1000PT까지 확 뺐어요. 그래서 이게 무시 못합니다. 이거 만약에 셧다운 되면 진짜 대대적인 급락장이 나와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크게 스탠다드 푸어, 피치, 무디스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그동안 긍정적인 신용평가 등급을 유지해온 무디스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무디스는 그동안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했지만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무디스의 하향 전망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의 임시 예산안, 지금 금요일까지 통과시켜야 되는 임시 예산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금리 상태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세수 확보라든지 아니면 세입을 늘리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좀 대폭적으로 둔화되고
또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축통화인 이 달러마저도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이 무디스 회사가 미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을 때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셧다운까지 되면 아무래도 악재가 겹겹이 겹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방송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미국의 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경제가 후행하고 있고 안보가 후행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후퇴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뭐 리더십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약간 흥망성쇠의 길로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예상 시나리오까지 올려졌는데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셧다운 정말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정부의 셧다운 닷새 남았는데 미국 예산안 견해차는 우려가 커졌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에서 강경파로 있는 코크스라고 하는 이런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요. 이 민주당이 하는 거는 다 마탱이가 같다. 민주당 조 바이든 다 정신병자들이고 다 미친놈들밖에 없어가지고 시장 경제 망가뜨리고 난리가 부르스러치는데 그거 도저히 두 눈 뜨고 못 지켜보겠다. 그래도 우린 다 반대할 거다라고 하는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에 대한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를 피할 협상의 시간이 10일 로 닷새를 남긴 가운데 예산안 둘러싼 정치적 혼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내년 2월까지 쓸 또 하나의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의 강경파는 이 코커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한 것,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 국무부 등도 예산안을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이 지금 현재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경파, 초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침 로이 하원 의원은 이 트위터로 100% 반대한다고 나섰다. 그래서 이게 금요일까지 이게 될까라는 분위기들 보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듭니다. 들고요. 일단은 우리가 또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보고 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일단 뭐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문제지만 일단 바로 앞에 있는 것들부터 일단 해결을 해야 되겠죠.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요번에 제롬 파월이 IMF 국제 이 신용 그 연설에서 IMF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긴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FED 중앙은행은 수학적인 어떠한 그 계산적인 정책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좀 확정적이고 우리가 좀 이상적인 정책들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들을 했는데요. 이 말은 즉 뭐냐면은 물가가 아직도 높다라고 생각하면 목표 수준이 2%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추가적으로 열리는 마음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면서 긴축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계속해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좀 증가가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경기 지표인 하나의 CPI가 높게 나타나면 그만큼 물가가 아직까지도 안 잡힌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높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 제롬 파월은 또 자신의 발언에 좀 힘을 얻었다. 봐라, 경기 지표가 지금 아직도 어렵지 않냐? 우리한테는 뭐 해야 된다?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추가 금리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측을 하기로는 모두 다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이번 컨센은 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똑같을 거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오르지만 이 연도 대비 YOY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만 나온다라면 우리가 일단은 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또 남아있어요. 12월 달 아마 초나 중순으로 FOMC 이 페더럴 미팅이 또 남아있죠. 중앙은행에 이 미팅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만약 금리 인상을 무난히 넘겼다.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안 했고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 안 했습니다. 두 번을 안 했는데 12월까지만 무난하게 금리 동결로 그냥 종쳐버리면 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야 이제 뭐 FED도 이 금리 인상을 조금은 둔화시키네, 연착륙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 시장 전체적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만 무난히 넘기면 된다. 그래서 이번 CPI만 보고 우리가 그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금요일날 셧다운은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강경파들 아니면 민주당들 서로가 자신들의 실이익을 쫓아서 계속해서 내걸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무조건 목요일 저녁, 목요일 새벽까지는 힘겨루기가 계속 지속될 거고, 시장에 약간 뭔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신용평가 등급 회사도 미국이 이제 달러가 좀 이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국채가 영원할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뭐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계속해서 하향이 되면 국채 가격에 대한 신용평가 또한도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이러한 의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갑자기 채권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무조건 안전하다. 뭐 미국 정부에서 고금리로 돈을 이자를 줄 텐데 뭘 걱정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 부채가 너무 많아요. 미국이라고 뭐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한순간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파워 외치시는 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저녁에 좀 소비자 물가 지수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금요일까지는 변동성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까지는 이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 우려가 없도록 잘 완만한 해결책이 좀 나와라라는 심정으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셧다운 우려 없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또다시 이게 뭐 긍정적으로 작동이 돼서 급반등 나오고 무지성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 속에서 이번 주는 잘 생각하고 시간을 갖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브리핑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카페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